소득과 기타 소득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지금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이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거되어 있는 내용,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어, 산업재산권, 양도라든지 사례금, 종교인 소득 이런 거는 구분이 확실하게 기타 소득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강연이나 전문 지식 등을 제공하는 인적 영역이나 아니면 이런 원고료, 인쇄와 같은 영역인 인적 영역에 관해서는 같이 업무가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 소득에서도 강연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기타 소득에서도 이 강연료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시적인지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반복적인 가에 대한 구별만으로 이 소득을 분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음,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다가 퇴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땡땡 소속의 영어 강사로 기존의 3.3% 사업소득이 유지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땡땡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주고 이 땡땡 회사로부터 그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소득 신고를 미신고했으니 과세 처분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 이 땡땡 회사에서 그 영어 교육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죠. 이 회사에서 경영 자문이 영어 강사로서 사업 소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이 컨설팅이라는 용역을 제공을 일회성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A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영어 강사 활동을 기존에 계속 3.3%의 소득 신고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어, 영어 교육이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경영 자문이라는 그 타이틀만서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기타 소득과 이제 사업 소득을 구분할 때는 일시적이냐 우발적인 아니면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를 기준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60% 필요연비를 인정해주고 있었고 또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경비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을 필요 경비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징수 금액은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의 22%를 징수하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금액의 3.3%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요,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그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부여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활동의 내용이나 그 기간, 횟수 또는 상대방에 비추어서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사업 활동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 통념상 고려해서 판단을 하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시적 우발적과 반복적 계속적의 의미는 용역을 제공한 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기업체에서 한 번의 강의를 하고 그 회사로부터 기타 소득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이 A라는 회사 말고도 B, C, D, E 같은 업체 등에서 24건의 강의를 하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작년에 A라는 기업에서 10차례의 강의를 하고 올해는 단 한 건의 강의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계속 반복적인 소득과 연결해서 이 올해 한 건의 강의는 같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지 아니면 반복적, 계속적인지. 앞서 설명드린 그 영어 강사 이 얘기도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통념상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 내용에서 보면은 그 계속 반복적 강의를 하였는 쟁점을 두고 이제 국세 중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인은 대학 원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비전임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였다는 것, 또 강의 내용과 강의로 등을 보면 전문 분야의 강의가 아니라 그 조교로서 보충하는 형태의 강의를 했고, 또 이 강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간, 4월과 11월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죠.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서 얻은 사업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학원생이 전문 분야의 프로세서, 전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 내용 또한 어, 전문 분야의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보충하는 형태의 강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지급의 횟수가 1회라고 해서 이게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다,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고는 그 자문 용역 계약을 하고 종료 시 1회 지급되었는데요. 그 원고료가. 하지만 이 대금을 받은 이 자문 용역 계약 기간이 누적해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활동 기간이 2년이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 용역비가 1회로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이 소득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2년 정도 나왔는데요. 뭐 짧게는 뭐 6개월을 하더라도 3개월을 하더라도 그 지급이 1회로 끝난다고 해서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활동에 대한 내용과 활동 기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전문성과 지급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문해창작 과 같이 이 원작자로부터 받은 소득이나 아니면 뭐 정기 간행물을 번역하거나 부격해 또는 원고료, 뭐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 받는 대가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가와 또 비전문가인가에 따라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보시면 신인 발굴을 위한 문해창작 현장 오지에서 여기에 출품을 해서 상금을 받은 경우 또는 뭐 일시적 창작 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인이 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문필가가 아닌 사람이 신문 잡지 등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은 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 문해창작 현상 모지에 응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수나 아니면은 뭐 가수 또는 예술인이라든지 음악가 이런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기고나 원고료, 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계속적, 일시적 또는 반복적, 우발적이라는 의미 외에도 전문성과 직업성을 갖고 있느냐 또는 그 활동의 연속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나누어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으로 세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헷갈린다거나 아니면은 아리송하다고 한다면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원천 징수를 신고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